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에 단톡방을 만드셨어요. 직보하라. 뭘?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서 직보해라.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긴급 브리핑을 강유정 대변인이 하셨어요. 왜냐? 원래 토요일은 다 쉬거든요. 토요일 딱 하루 쉽니다. 기자들이. 예. 실제로 모든 분들 일터에서 뭐 주 4.5일째, 주 5일째 하고 계시지만 기자들은 사실상 주 6일째 일하고요. 열리라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타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봉지욱, 박현광, 시민보 이런 사람들 예, 주 7일 일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다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정말 정보가 많고 열심히 일하는 기자들은 그런데 6일 하는데 토요일은 대체로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브리핑을 한 거예요. 강유정 대변인이. 그래서 이거 뭔가 했더니 바로 그 전날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DL건설 여러분들 대림건설 아시죠? 이편한 세상 그 브랜드로는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비교적 신축이 아주 튼튼하고 다른 동일평형 평수에 비해서 아파트가 아주 잘 빠진다. 예,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좋은 아파트 건설하는 좋은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추락사가 전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2번에 이어서 발생을 한 겁니다. 노동자가 주의했어야지. 당신이 주의 잘못해서 주의 의무 위반 아니야? 통상은 그렇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였어요. 건설노조 조합원도 아닙니다. 건설노조 조합원 조합비가 한 달에 5만 원이래요. 네. 뭐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데 4인 생활자였다면 5만 원이 부담이었을까요? 부담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조합비도 좀 부담됐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조합비 아니기 때문에 조합 차원에서 이분이 상황이 어떤지 경찰서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 취재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섰죠.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봐라. 그렇게 해서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우리 직접 소통합시다. 대통령이 나서서 어떤 거 하겠다라고 나선 거냐면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해버리자. 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런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도대체 대통령까지 나섰는데 왜 자꾸 일터에서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냐. 대한민국이 세계 OECD 11대 경제대국이면 뭐하냐. 맨날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런 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떳떳하게 우리는 선진국이다. 인권 선진국이다. 할 수 있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 나섰는데도 잘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직접 챙기게 된 겁니다. 이 DL건설 제가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퇴근하면서 광화문 쪽으로 오는데 번듯한 건물이 경희궁의 아침 뒤에 있더군요. 자기들의 건물은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고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런 질문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가 내내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 육성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도 많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물론 대형 참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 사는 문제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근데 특히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먹고 살자고 간 일터에서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요, 우리 취재 기자들은 제가 어제 조금 물어봤거든요. 대통령께서 연일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기자들이 세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가 이제 표현으로 이런 표현 일본 말이어서 기자들이 쓰는 말 중에 일본 말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오늘 야마가 뭐야? 이게 뭐냐면 오늘 주제가 뭐야? 핵심 어구가 뭐야? 제목이 뭐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이럴 때는 뭐 또 담꼬라는 표현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합의 일본 말이죠. 이런 거 좀 세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근데 대개는 이제 출입처에서 담꼬에서는 출입처 야단치자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긴 하는데 이거 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산재 사망 사건에 대해서 세게 얘기하는데 기자들도 좀 세게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난번에도 또 얘기하고 또 이번에 또 얘기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됐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생명 안전의 문제,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 보셨잖아요. 저도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때 오마이뉴스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때는 오마이뉴스가 상암동에 있어가지고 그 여의도에서 상암동으로 간부회의를 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YTN에서 배가 실시간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당시 이제 그때는 지금은 소통관이지만 그때는 본청 1층에 이제 정론관이라고 기자들의 이제 기자실이 있었는데 전체 부스에서 오 이런 소리가 났었어요. 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죽음을 목격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생명 아니었습니까? 그로부터 무려 10년이 지났습니다. 11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태원 참사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물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통사고, 산재 사망사고 그리고 자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돌아가신다. 이거 줄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세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오늘 가장 큰 뉴스는 김건희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면 머릿 기사는 전부 김건희 구속으로 갔지만 물론 종합면에서 특히 이제 한겨레 경향신문은 진보 언론답게 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들은 대체로 종합면 정치면에 뭐 물론 머릿 기사로 쓰긴 했지만 그렇게 세게 다룬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언론들이 저는 이 국민들의 죽음에 대하여 특히 산재 사망, 교통사고는 대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산재 사망과 관련해서는 왜 이런 대책이 없는 것이냐, 국회는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정부 당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냐, 대통령이 단톡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 없는 원년을 만들자고 노동부 장관을 옥죄고 있죠. 김용훈 장관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예, 직을 걸어야 되고 본인도 지난번 저희 인터뷰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세요. 예, 너무 간절한 표정을 제가 그 눈빛을 직접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잘 안 돼요. 현장에서. 예, 왜? 돈이 더 중요하거든요. 노동자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고 기술 또는 뭐 원자재 이런 거 사는 것은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거 바꿔야 되죠. 그거 바꾸자고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단톡방 만들고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 여러분 제발 이거 좀 합시다. 공무원 여러분 제발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죽어나가지 않게 우리 좀 이거 좀 합시다. 라고 애걸복걸 하고 있는 거죠. 안전만큼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취재 편의점도 저희 제작진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터에 갔다 죽어서 돌아온다? 더 이상 김용규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관련해서 대통령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느냐? 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죠. 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그런 것 같아요. 뒤집어서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공대라고 했는데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안 하고 작업을 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대통령이 계속 당부하고 있지만 잘 안 되니까 약간 체념한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하루에도 몇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이걸 제가 이렇게 몇 차례 얘기한다고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구조적인 문제고 뭐 건국일에 계속되어 왔던 일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은 바뀔 건데 어쨌든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반드시 뜯어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후진적인 산재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임기 5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산재 없는 나라 만들기에 올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훈 장관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 얘기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위험의 외주화를 제일 많이 얘기한 곳이 어디입니까? 노동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보정당이었던 정의당이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입으로 위험의 외주화 얘기한 대목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새 외국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런 인권 침해나 폭력, 차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차별, 폭력 이런 것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림동 또 중국 외교 공간 앞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가 어려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 이런 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전 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면서 우리를 주시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익 그리고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예,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빌보드 차트 1위 한 거 여러분 어제 들으셨죠? 우리 K-팝이 전 세계 그리고 미국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 K-팝의 나라, BTS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취재 편의점이 최초 보도했던 그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벽돌 공장에서 있었던 인권 탄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대통령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인권 침해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회면 조그맣게 다루게 됩니다. 이런 거 써봐야 언론이 써봐야 우리 애청자들이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잘 보지 않아요. 아유 또 이런 일 있지 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기사기 때문에 기자들도 세게 취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다. 저는 우리 국민들도 이주 노동자도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아닙니까? 예. 예전에 우리 이 노동자들이 뭐 현대건설 노동자들 외국에 사우디에 그리고 유럽의 파독 간부 광부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때 차별 서러움 없었겠습니까? 예, 그런 거 다 이겨내고 대한민국이 선진국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그분들도 그거 잊지 않고 또 본인들의 나라에서 더 어려운 국가에 이주 노동자들이 왔을 때 내가 받은 대우, 내가 받았던, 내가 코리아 한국에서 받았던 사회적 대우를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좀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이 지구를 살아가는 전 인류의 좀 기본 태도였으면
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안 하니까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점점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며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러다가 119 법원 폭동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거칠어지겠습니까? 경쟁이 너무 심하고요. 예. 이게 서로 조롱하고 차별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이래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그릇된 인식이 도처에 번져 있기 때문에 이 약육강식 정글 같은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차별 없는 국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나서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뭐 저한테 제가 이러면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친여 기자 이렇게 부르죠. 친여가 아니고요. 제가 늘 다시 한번 조중동 기자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취재편의점 장윤선 기자는 친여라 아니라 친민주주의, 네, 네, 친민주주의, 친인권, 친평화, 친평등, 예, 그런 기자입니다. 네,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